자, 레시피라는 게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는데 설명을 좀 옛날에 한번 드렸는데 타이디 모델은 요리에 비유를 해요. 요리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용어들이, 패키지 이름들이 요리 이름이 많고요. 풀 이름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보면 레시피, 레시피라는 게 우리가 요리할 때 요리 순서 이런 거죠. 요리에서 뭐를 얼마나 집어넣고 하는 거를 우리가 레시피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레시피는 뭐냐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처리 작업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시피의 목적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주고 불균형 데이터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주형 자료를 더미 변수로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표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데이터들을 로그로 변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른쪽으로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로그 변환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변수를 한꺼번에 변화를 시켜주게끔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시피라고 해주놓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포뮬라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요. 뭘 해주냐면은 이렇게 스텝이라는 용어를 앞에 붙여가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하면서 우리가 다 볼 거지만 업데이트 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데이트 롤은 언제 쓰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앞에 분석을 하는데 필요 없는 데이터 그러면 미리 앞에 사전에 없애버리면 되지 왜 여기서 정리해 주느냐고 하는데 어때 쓰냐면은 우리가 뒤에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 어떤 경우는 범주형 데이터만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델을 쓰다 보면 수치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지금 우리는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모델을 비교해 줄 때 각자 모델을 하나씩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잘라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 줄 때는 어떨 때는 수치형 데이터를 변환해서 집어넣어 주고 어떨 때는 다르게 처리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분석해 줘야 되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해 줄 텐데 다시 그럴 때 이렇게 업데이트 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주면 우리가 사전에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할 때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레시피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가 뭔지. 그 다음에 레시피에 대한 다양한 사용 예들은 우리가 뒤로 가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면서 그 모델들에서 어떻게 이 레시피를 사용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만 정리해 드릴게요. 스텝 데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 날짜를 요일을 해줍니다. 날짜에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월, 화, 수, 목, 금. 요거를 자동으로 얘가 잘라줍니다. 그래서 요일을 갖고 오고요. 얘는 오늘이 그러면 1월인지 2월인지 요걸 빼주고 연도가 들어가면 연만도 뽑아주고 올해가 몇 년인지 뭐 이렇게 뽑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처리 작업을.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날짜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해 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우리 뒤에 가서 이것도 예제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얘는 삭제해 줘야죠. 원 데이터를, 요 데이터를 필요 없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우리가 다시 데이터 변환시켜 줬으니까 원래 데이터는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RM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 변환해주고 기존 데이터 없애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큰 틀에서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특정한 변수들을 로그나 이렇게 전처리 작업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스텝 아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해 주는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얘는 뭐냐면 이런 어떤 연수적인 수치의 값들이 있는데 이 수치의 값들을 스레스홀드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딱 잘라가지고 기타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타 등등 이렇게 할 때 그런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럴 때 쓰이는 변수가 스텝 아더라는 게 있습니다. 스텝 더미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주형 변수들을 더미 변수 처리해 줘야 돼요. 이 더미 변수라는 게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이따가 한번 우리가 해볼 겁니다. 더미 변수 처리해 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스탑 노멀라이제이션은 이것도 중요한데 얘는 언제 하냐면 얘는 수치형 변수일 때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얘는 범주형 변수일 때 유용하게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 롤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 프레딕터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변수로 집어넣을 거예요. 얘네들은 집어넣고 얘네들은 변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id라고 세팅이 돼 있으면 필요 없는 변수로 해서 우리가 투입을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컴이 제일 마지막에 최종 변수겠죠.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all predictor라고 세팅을 해주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all 뭐 outcome, all nominal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뭐냐면 all predictor는 모든 프레딕터 변수들을 다 처리해 줘라 이 얘기고요. all outcome은 모든 아웃컴 변수들을 다 처리해 줘라 이 얘기고요. all numeric은 뭐겠어요? 모든 수치형 변수. 그 다음에 all nominal 하면 모든 범주형 변수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변수명을 주는 게 아니고 노미널 변수들은 다 처리해 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타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all nominal 하면 노미널 요런 변수들은 자동으로 다 묶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유용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날짜 이런 것들은 쭉 설명해 줬고요. 더미 변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더미 변수가 이렇게 그룹이 3개예요. 그룹이 3개면 이 그룹을 우리가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범주형 변수 할 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계학습에서 돌려줄 때는 이렇게 세팅해 주면 안 되고 범주형 변수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0과 1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00이면 뭐냐면 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번 0, 그러면 얘고요. 그 다음에 얘는 0과 1이면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0과 1로서 더미 변수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돼 있으면 1번은 이렇게 변수명이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스텝입니다. 스텝 노멀라이즈드는 이렇게 해서 기존의 원래 데이터들을 이렇게 값으로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시켜 주는데 언제 쓰냐면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시전 트리나 이런 방법론마다 특징이 있는데 디시전 트리는 노멀라이제이션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배우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은 수치형 변수들을 그냥 원래 데이터 넣게 되면 그 데이터에 종속이 돼버려요. 수치, 값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 데이터 정교화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앞에 전처리 작업하면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튜닝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해가지고 데이터를 쪼개서 또 교차 검증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하나를 세팅해 놓고 걔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시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요. 파이썬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씩 해볼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를 배웠으니까 머리가 혼란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각 모델들마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한 7, 8개 모델을 계속 우리가 꾸준히 쭉 배울 텐데 10몇 개를
그때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모델은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고요. 이 모델은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고, 요거는 같이 써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균형 데이터 처리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요것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90대 10으로 세팅이 돼 있죠. 자, 그러면 걔를 그냥 그 상태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균형을 맞춰줄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렇게 축소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죠.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줄어들어서 비슷하게 축소시켜주는 거를 다운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아니, 언더 샘플링. 또 다운 샘플링이라고 하고, 오버 샘플링은 적은 거를 늘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토맥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SMOT라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적은 쪽의 데이터를 합성해서 유사한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는 연습할 때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원데이터입니다. 원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요렇게 처리가 됐는데, 불균형 데이터로 처리해 주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바뀌죠, 지금? 규칙이. 정확도나 이런 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 자료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도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규칙들이, 그러니까 훈련, 러닝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에 따라서 러닝하면 이 모델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잘 고민하면서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이 없느냐면 모든 데이터마다 속성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정확도를 올려줄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연습이라든가 계속 이런 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위치에 수정을 해줘야 되냐면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하고 워크플로어 사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또 요거를 넣어주시고, 자, 중간쯤 해서 여기에 자, 다시 번호가 들어갑니다. 7번 레시피 만들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뒷번호들이 또 내려가겠죠? 네. 먼저 레시피를 만들어 볼게요. 자, 트리 언더바 레시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레시피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원 데이터 자료를 뭐 처리해 주는 거라 그랬죠? 요리하듯이.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 얘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 모델 만들듯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것만 세팅을 해 주는 거예요. 실제 처리는 어떻게 해주느냐면 워크플로어에서 연결해 줘서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지금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레시피를 만들어서 요리는 여기서 요리가 됩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거고 여기는 레시피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요 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그냥 쓰지 말고요. 이렇게 가공을 좀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먼저 레시피라고 정해주고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레시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똑같이 레시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선언을 해줄 때 가장 뭘 해주냐면은 포뮬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줘요. 여기서 또 갖고 옵니다. 얘를 다시 갖고 올게요. 일로. 자, 얘가 여기 있다가 일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네요. 그죠? 그죠? 처음에 여기 있다가
모델 훈련할 때 있다가 워크플로우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얘는 또 뭔가 바꿔줘야 되겠죠? 이따가. 자,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레시피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프레딕터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러면 실행해 주고 여기에 요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썸머리 해주고요. 여기에 트리 언더바 레시피 이렇게 처리해 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시피로만 치면 그냥 큰 틀에서만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냐. age는 수치형 변수고요. 인풋 데이터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점으로 찍었죠, 제가? 점으로 찍었다는 소리는 이 뒤에 데이터 다 넣겠다는 소리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프레딕터, 즉 앞에 설명 변수로 다 집어넣어라 이 얘기고, 거기에 뉴메릭 변수, 수치형 변수가 있고요. 노미널 변수, 범주형 변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퍼스널 로는 아웃컴, 얘는 제일 마지막에 결과 변수로 집어넣어라, 세팅해줘라. 이렇게 세팅이 됐네요. 그죠? 자, 눈으로 확인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처리해 주고요. 이 상태로만 해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디시전 트리는 수치형 변수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표준화 필요 없어요. 얘는 어떤 값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그냥 자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변수를 변환을 안 해줘도 됩니다. 이 모델은요. 근데 나중에 어떤 모델이 있냐면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변수들은 뭐냐면 변수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형 변수 중에 값이 큰 쪽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수치형 변수들을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표준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수치형 모델을 이용을 해서 표준화 시켜주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이 모델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줄 거고요. 지금 우리 모델 만들면서 요거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나중에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거나 할 때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로 활용하는 이 프로세스예요, 다.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더미 변수만 바꿔주면 됩니다. 원래 더미 변수도 그냥 쓰라고 돼 있는데, 써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뒤에 불균형 자료로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그때 걔가 요 데이터를 그냥 더미 변수 안 해주면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얘는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 처리해 줍니다. 그 대부분의 기계학습에서는 그냥 넣지 말고 범주형 변수는 대부분 다 더미 변수 처리해 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해줘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set 해주고요. 스텝 언더바 더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텝 언더바 더미라고 해주면 모든 변수를 다 더미 변수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 넣으면 안 되겠죠. 일일이 이 변수를 이름을 다 붙여넣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노미널 변수만 골라서 더미 변수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면 더미 변수 해주고요. 여기에 all 언더바 노미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퍼스널 론도 아웃풋 변수인데 아웃풋 변수는 더미 변수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더바 프레딕터까지 이렇게 요걸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set 언더바 더미 all 노미널
언더바 프레딕터만 처리해줘라. 요렇게 해줘도 되고요. all nominal하고 마이너스 all output 요렇게 해줘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여기서는 요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해 주고요. 다시 썸머리 딱 해주면 바뀐 게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처리해줘요? 여기서 처리해준다 그랬죠? 여기서. 자, 그런데 자, 얘를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눈으로 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죠? 눈으로 확인해 보고 미리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다 굴뚝 같죠?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주느냐? 여기서 보시면 썸머리 말고 이렇게 할게요.